네, 다음 키워드로는 백투 USA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네네네. 관세가 무서우면 들어와서 미국에서 네네네. 지어라라는 네네네. 뉘앙스를 지금 이야기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라이 릴리나 네네.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공장을 짓는 생산 시설을 짓는 듯한 경향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어제 신문을 잠깐 보다가 일라이 릴리가 갑자기 27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집 나간 그 공장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관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지으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일라이 릴리가 사실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알짜배기 공장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이제 신설 공장 4곳 중 3곳을 주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운영 계획을 목표를 했고요. 2024 2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최근에 이제 엄청난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약간 요거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투자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요게 텍사스 휴턴에 이제 뭐 상당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발표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라일리나 이제 애플이 이런 데 투자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이나 반도체법 지원이나 공급망 안정화이나 비용 절감 그리고 달러 강세나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제 바이든 때와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약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인 산업이라 생각을 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안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안에서 좀 키워야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하고 표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은 무조건 안에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계속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 Make America 네네. 다시 그레이트하게 네네네.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리쇼어링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리쇼어링을 좀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 기업들이 다시 좀 돌아오게 된다면 향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생겨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자국 내에 일단 제가 볼 때 트럼프 입지가 좀 강화될 것 같죠. 표가 모이는데 사실은 이게 투자하는 곳은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S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 그 대안으로 MS는 800억 달러지만 2천억 달러를 메타가 짓겠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안으로 메타는 또 그 대안으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인텔이 사실은 200억 달러 정도를 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50달러를 짓겠다고 했고 테슬라는 35억 달러, 포드는 35억 달러, GM은 7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모더나는 5억 달러, 존슨앤존슨은 7억 달러. 이럴 정도로 지금 US 스틸도 30억 달러 정도 짓는데 이게 다 표입니다. 이게 다 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삼선을 사실은 좀 힘듭니다. 삼선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저는 이게 뭐 어떤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거나 뭔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뭔가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의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정치적 입지를 노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정부 지원책이나 이런 것과 대중에 대한 어떤 견제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이런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를 하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나 대중 견제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예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나 공급망 안정화나 정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들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나름 또 미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네.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관세도 빼놓을 수 없지만 또 중국을 옥죄는 정책 네네네. 또한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 중국과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중국과 오늘은 또 갑자기 중국과 좋아질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는 사실은 이분이 좋아합니다. 시진핑 사실은 이제 푸틴도 좋아하고요. 시진핑과도 관계는 좋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오게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관계는 좋은데 관세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좀 이제 대중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양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중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히트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기업들이 있고 표가 직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고 적절하게 이제 거래의 달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미국에 어떻게 유리한지 그때그때 협상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책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고 오늘 바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전략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대중 적자에 대한 관세 정책은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서는 요 전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과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이제 밀고 당기는 부분을 하면서 요 적자 관계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과는 어쨌든 간 어제 코멘트를 봤을 때는 앞으로 관계를 좀 개선시킬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촉발한 통상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물류 쪽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